안녕하세요. 오늘은 민주주의의 꽃이라 불리는 선거 제도에 관해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생각에는 대통령은 누가 만드나요? 국민이라고 생각하겠지만 정확히 말하면 국민이 아닙니다. 바로 투표하는 국민이 대통령을 만듭니다. 투표하지 않는 사람들을 위해 발로 뛰는 정치인들은 없습니다. 투표는 총알보다 강합니다. 모든 나라의 국민은 투표를 통해 자신의 수준에 맞는 정부를 가집니다. 방금 한 말은 모두 투표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말들입니다. 오늘 개념 강의를 통해 선거 제도에 대한 지식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투표의 중요성이 여러분들 마음속에 새겨지기 바랍니다. 그럼 선거는 무엇일까요? 선거는 정해진 규칙에 따라 대표를 선출하는 일입니다. 오늘날 대부분의 민주국가에서는 선거를 통해 대표를 선출하고 선출된 대표자가 국민을 대신하여 국가를 운영해 나가는 대의 민주주의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대의 민주주의에서 선거는 시민이 정치 과정에 참여하는 가장 기본적인 방법인 동시에 민주주의의 성패가 달려 있어 민주주의의 꽃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선거의 기능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선거의 가장 기본적인 기능은 대표자를 선출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선거는 대표자에게 정당성을 부여하는 기능을 합니다. 담임이 그냥 임명한 학급회장과 학급 학생들이 투표를 통해 뽑은 학급회장이 가지는 정당성과 권위는 다릅니다. 또한 선거는 시민의 주권 행사 방법이며 유권자의 정치적 관심을 증진시키는 기회가 됩니다. 그리고 선거는 정치적 쟁점에 관한 정보를 획득할 수 있는 학습의 장이 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지난 서울시의 무상급식 찬반 투표를 통해 시민들은 보편적 복지와 선택적 복지에 관해 공부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선거는 정부나 대표가 추진하는 정책을 평가하는 역할을 합니다. 지금 정부나 대표가 잘하고 있다면 다음 선거에서 다시 한번 뽑히게 될 것이고, 지금 대표나 정부가 잘 못한다면 다음 선거에서 패배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큰 선거에는 흔히 대선이라 불리는 대통령 선거, 총선이라 불리는 국회의원 선거, 지방선거 3개가 있습니다. 대통령 선거에서 당선된 대통령의 임기는 5년이며 한 번 당선되면 그 다음 선거에 출마할 수 없습니다. 대통령 선거는 유권자의 직접 선거로 실시하여 가장 표를 많이 득표한 사람이 당선됩니다. 국회의원 선거에서 당선된 국회의원의 임기는 4년이고 연임이 가능합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총 300명의 국회의원은 246명의 지역구 의원과 54명의 전국구 의원으로 나뉩니다. 지역구 의원은 인구수에 맞게 쪼개놓은 246개의 선거구에서 각 1명씩을 뽑는 소선거구제 방식으로 뽑힌 당선자들입니다. 반면 전국구 의원은 각 정당에 대한 투표 결과 각 정당이 얻은 득표율에 따라 의석수를 배분하는 비례대표 방식으로 뽑힌 의원들입니다. 지방선거는 4년마다 실시하며 자기 지역에 속한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의 의원을 뽑는 선거입니다. 지방선거에서는 7장의 투표용지를 받게 됩니다. 예를 들어 우리 지역이라면 서울시장, 도봉구청장, 서울시 교육감, 서울시 의원, 도봉구 의원, 비례대표 서울시 의원 선발을 위한 정당투표, 비례대표 도봉구 의원 선발을 위한 정당투표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4.19 혁명을 아시나요? 우리나라 민주화 역사의 시작점이며 이승만 정권을 물러나게 한 혁명인데요. 이 4.19 혁명이 시작된 이유는 무엇일까요?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이승만 정권의 3.15 부정선거 때문이었습니다. 선거에 참여할 권리를 가지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만큼 중요한 것이 공정하게 선거가 진행되는 것입니다. 그럼 공정한 선거를 위한 방법들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정한 선거를 위해서는 민주선거 4원칙이 우선적으로 지켜져야 합니다. 즉, 보통선거, 비밀선거, 평등선거, 직접선거의 4가지 원칙이 지켜져야 공정한 선거라 할 수 있습니다. 보통선거는
일정한 나이 이상의 전 국민에게 선거권을 부여해야 한다는 원칙입니다. 즉, 인종, 종교, 성별, 교육 수준, 소득 수준 등에 따라 선거권을 제한해서는 안 된다는 의미입니다. 평등선거는 모든 유권자가 행사하는 투표권의 개수와 가치가 같아야 한다는 원칙입니다. 어느 유권자는 너무 잘생겼으니 3표로 쳐주자 이러면 안 되고, 모든 유권자의 표의 가치가 모두 1표로 같아야 한다는 뜻입니다. 직접선거는 해당 유권자가 직접 투표해야 한다는 원칙입니다. 예를 들어 엄마가 오늘 아프다고 엄마의 투표권을 자식이 대신 행사할 수는 없다는 뜻입니다. 모든 투표는 본인이 직접 해야 합니다. 비밀선거는 유권자가 어느 후보자에게 투표하였는지를 다른 사람이 알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는 원칙입니다. 어느 투표자에게 투표하였는지를 공개한다면 유권자의 자유로운 선택과 개인의 사생활을 보호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공정한 선거를 위해서는 공정한 선거구가 중요합니다. 이때 선거구란 선거를 하는 지역적 단위를 의미합니다. 선거구를 어떻게 정하느냐에 따라 선거 결과가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A라는 지역이 5개의 선거구를 가지고 있고 가당을 지지하는 사람이 60명, 나당을 지지하는 사람이 40명이라고 해봅시다. A 지역에서는 정상적으로 선거가 치러지면 가당의 후보자가 더 많이 선출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선거구를 잘만 조정하면 나당의 후보자를 더 많이 선출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A 선거구에 가당 9명, 나당 10명이 들어가게끔 하고, B 선거구에도 가당 9명, 나당 10명, C 선거구에도 가당 9명, 나당 10명, D 선거구에도 가당 9명, 나당 10명, E 선거구에서는 가당 24명, 나당 0명이 들어가게끔 선거구를 조정하면 A 지역에서 지지율이 낮았던 나당의 대표 4명이 선출되고 지지율이 높았던 가당의 대표는 1명밖에 선출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특정 정당이나 특정 후보에게 유리하도록 선거구를 조정하는 것을 게리맨더링이라고 하는데, 게리맨더링은 1812년 미국 매사추세츠 주지사인 게리가 자기 당에 유리하도록 선거구를 막 조정하여 획정한 선거구 모양이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괴물인 살라멘더와 비슷하다고 하여 생긴 말입니다. 게리맨더링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선거 전에 미리 선거구를 법률로 획정해야 하는데, 이를 선거구 법정주의라고 합니다. 공정한 선거를 위해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가 돈입니다. 학급회장 선거를 하다 보면 가끔 내가 당선되면 맛있는 것을 쏘겠다 이런 공약을 하는 친구가 있습니다. 나쁜 놈입니다. 만약에 선거에 들어가는 비용을 국가가 관리하지 않는다면 돈이 많은 사람이 돈을 이용하여 당선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돈으로 대표가 된 사람은 권력이 있을 때 본전을 뽑으려 할 것이기 때문에 국가의 살림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등장한 제도가 선거공영제입니다. 선거공영제는 선거가 차별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선거 비용 중 일부를 국가가 공평하게 부담하여 선거운동 기회를 차별 없이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이로 인해 국가에서 꼭 필요로 하지만 돈이 없는 사람들도 선거에 출마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와 국민투표를 공정하게 관리하는 완전히 독립된 국가기관입니다. 선거관리위원회는 국가 권력의 영향을 받지 않고 오직 공정한 선거를 위해 존재하는 기관입니다. 선거관리위원회는 후보자 등록, 선거운동, 투표, 개표, 당선자 발표로 이어지는 선거 과정을 공정하게 관리할 뿐만 아니라 유권자의 적극적인 참여를 위한 홍보활동, 정당과 정치 자금에 관한 다양한 사무를 처리합니다. 오늘은 선거에 관해 공부하였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풀뿌리 민주주의, 지방자치제도에 관해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